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이 시간 진행의 이진섭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약을 먹고 병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약에는 부작용을 경고하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의사가 진료를 한 후에 그 처방대로 복용을 하지 않으면 탈이 나고 제대로 먹어도 부작용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이 하물며 고통을 잠시 잊기 위해서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에 손을 댄다면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약의 위해성에 대해 동의사 강유 선생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보통 이제 마약이라고 하면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네, 북한에서는 마약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아편을 말합니다. 아편이란 그 한약명으로 앵석이라고 하는 한약재에서 즙을 추출해서 가공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치료약과 마약재를 만들어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앵석을 전국적으로 재배해서 외국에 불법 수출하다가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앵석을 도라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그런 공개된 비밀이라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항명남 때는 그 장진지구에 그 범위가 제법 큰 그 앵석 농장이 있었는데요.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의대생들과 약대 그 학생들 이 방학을 이용해서 앵석즙을 채취하게 하였습니다. 의대와 약대 학생들 1, 2학년 때는 아편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위부 요원의 단속 때문에 앵석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고 또 외주로 앵석집이 반출되는 일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 때는 학생들도 앵석이 마약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해서 앵석즙을 몸에 감추는 일이 발생해서 몸 단속과 검사가 인권을 유린할 정도로 심했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앵석즙을 커다란 그 가마에 넣고 고제가 될 때까지 달인 후 제약공장에 보내는데 제약공장에서 아편말, 모르핀 이런 거 비롯한 10여 가지 종류의 아펜지를 생산해서 병원과 진료소에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이용되었습니다. 그 북한에서는 아편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내가 북한에서 동의사로 환자들을 치료할 때 1년에 그 두 번씩 검열대를 조직해서 병원과 진료소에서 진단서 남발과 아펜지제 남용을 조사하였습니다. 당 일꾼이나 행정 일꾼이 아펜지제를 많이 사용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직위 해임되고 제지를 받게 됩니다. 또 이런 일꾼이 아펜지제를 병에 맞게 처방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아편이 임의대로 사용 못하게 하면서도 아편 농장이 도처에 생기면서 병원과 진료소 마당에 그리고 개인 텃밭에 꽃을 보기 위해 심는다고 앵속을 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인들은 마약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렇죠. 일반인들은 아편의 위해성을 잘 몰랐습니다. 이런 관계를 고난의 행군 때 이 약품이 공급되지 않아서 수많은 이 진료소와 이 병원에서 앵석즙과 앵석약을 사용해서 환자를 치료하였고 이러해서 아편에 중독되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날이 갈수록 아편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가면서 아편 중독자가 생기기 시작했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이라 기력 요양소와 간염 요양소, 정신병 요양소 환자들까지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 아편에 중독된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편 중독자라고 신고되면 안전부 유치장이 며칠 감금했다가 풀어주는 데 끝이었습니다. 그 북한에서 위험성을 잘 모르고 쓰는 마약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내 생각에는 앵석이라고 생각합니다. 20여 년 전에는 길가 곳곳에 대마를 분해해서 심어 씨를 채취해서 상급기관에 보내었습니다. 대마잎을 담배로 말아 핀다는 말은 간혹 듣기는 들었는데요. 입담배가 없어서 대마잎을 담배 대신 피운다고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대마도 그 마약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마약에 대한 지식을 의사도 잘 모르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탈북하면서 장사 수단으로 아편에 대한 상식이 국민 속에 쑥 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에서는 마약류를 많이 취급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병원과 진료소를 통해서 처방되는 마약은 아편말과 모르핀이었습니다. 그리고 앵석즙을 검게 달인 후 고제가 되면 그것을 입살할 만큼 뜯어 가늘게 빚어 담배를 말 때 갖지 말아 피운다고 하였는데 중독까지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동의서를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는 앵석각을 한약으로 받아서 환자 치료를 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앵석에 대한 제재는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잘 모르고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이 이것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약이라 한마디로 그 한 번 사용하면 그에 대한 애착이 생기게 돼서 다시 사용하게 되고 또 그것을 끊을 수 없을 만치 거기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청년 시기에 중국에서 살 때 마을에 아편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늘 하는 말이 아편을 사용하면 온몸이 아파서 운식 못하던 사람도 금방 날 것처럼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생기면서 세상이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강렬한 애착이 모든 것을 이기고 끝내는 아편을 사용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중국은 아편 전쟁으로 아편쟁이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은 나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아편에 중독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없었고 서 후에 아스피린의 대마제제를 혼합해서 정통편이라는 알약을 만들어서 아편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사용해서 아편 중독 증상을 완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약이 일반 사람들이 근육통과 두통, 전신통에도 사용되었는데 중국에서는 모든 통증에 이용해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정통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정통편 그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한의학에서는 마약 해독제로는 어떤 것을 쓰고 있나요? 이 한의학에서 마약에 대한 해독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아편에 대한 상식이 결핍하고 마약류에 대한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간되는 이후세에는 마약에 대한 상식과 그 해독에 관한 소개가 없었습니다. 마약에 대해 안다고 해야 앵속에서 추출되는 아펜말과 모르핀 그리고 헤로인 정도입니다. 아펜말과 모르핀은 병원과 진료소에서 환자 치료용으로 사용되었지만 헤로인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도 잘 모릅니다. 중국에서 중의를 공부하면서 마약 해독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알게 되었는데 독은 독으로 친다는 논리로 앵석 중독은 앵석씨를 달여 먹거나 볶아서 먹으면 금단 중독 증상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도 아편 중독자를 임상에서 치료해 볼 기회가 없어 효과 여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한번 마약에 손을 댄 사람이 다시 건강해질 수는 없는 겁니까? 이 마약에 그 얼마 중독되었는가에 따라서 회복 시간이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본 마약 중독자들은 거의 모두 건강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살이 찌지 않고 수척하였으며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이 취약해서 오가는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식욕이 없어 밥을 적게 먹고 이로 인해서 몸이 쇠약하고 맥이 없어 하였습니다. 이런 증상은 마약을 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 그 증상이기 때문에 아편쟁이란 말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그 쭉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마약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이란 정신신경계의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정신신경계의 환각이 생기면 수면 욕구와 식욕이 사라지고 대신 만족감이 육체를 지배하면서 대담성이 도취돼서 인간이 가져야 할 도덕적 지배에서 벗어나 살인도 서슴없이 자행할 그런 잔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현상이고 또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 행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범죄자로 만드는 마약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본인 결심에 의해서 중독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살까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천만 위험한 생각입니다. 비록 몸이 살은 까지겠지만 몸과 정신이 망치는 것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면제를 먹은 후에도 정신이 흐릿하고 기억력이 정상 사람보다 많이 뒤떨어지는데 마약 중독은 치매를 앞당긴다는 이론도 있고 또 아편쟁이는 장수자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은 마약의 위해성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동의사 강윤 선생님, 진행에는 저 이진섭입니다. 고맙습니다.